삼성전자를 담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떨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 더 떨어졌잖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한 주간의 사회 또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함께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실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위키트 김하민 기자님과 이트렌드 박창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주 주목해보면 좋을 뉴스 또 세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혹시 앵커님은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나요? 모바일 게임이요. 네. 제가 원래 게임 방송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크래프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출시와 동시에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16일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165개국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구글 플레이 63개국, 애플 앱스토어 163개국을 집계한 결과로 누적 다운로드 수가 11일 출시 이후 나흘 만에 2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한데요. 크래프톤 산하에 있는 펍지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인데요. PC 배그의 세계관을 계승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사전 예약자만 5천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배그 뉴스테이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크래프톤이 직접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모두 맡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크래프톤의 캐시카우인 배그 모바일은 중국 텐센트가 퍼블리싱하고 크래프톤이 그 로열티를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배그 뉴스테이트는 기존 배그 모바일과 달리 중국에 집중된 매출 의존도와 규제 등 잠재적 리스크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크래프톤의 지난해 매출 구조가 중국에 많이 몰려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지난해 크래프톤의 매출액 1조 6,704억 원 중에서 약 94%가 해외 시장에서 나왔고 이 가운데 85%는 중국과 인도에 몰려 있어 중국 리스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개발 유통을 크래프톤이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뉴스테이트가 흥행을 만약에 이어간다면 관련 매출도 온전히 크래프톤 몫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도 저희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배그 뉴스테이트는 인도에서 인기게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인도는 가레나 프리파이어, 콜 오브 듀티 모바일 등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 매출 순위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비석치기를 좋아하셨을 것 같은 그러나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셨다는 우리 창윤행님. 네, 크래프톤 저희 뭐 시장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는 그쵸. 그런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 8월에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회사인 걸로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신고가를 찍은 것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크래프톤 게임주- 투자 관점. 그쵸. 게임즈 궁금해요. 중에서 유독 네. 못 갔었던 종목이죠. 크래프톤이 일단 공모가 자체가 높게 산정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한 차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모가가 49만 원. 그러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기관들의 반응에 따라서 공모 시장에서 완전 참패를 했어요. 49만 원에 들어왔는데 첫날 얼마였더라? 43만 원, 44만 원. 그러면서 40만 원 초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때 한 40만 원까지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난 3개월간. 그러다가 최근에 게임주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리레이팅 재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뭐 3N이 가고 2K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3N으로 대표가 되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시장의 주도권을 많이 잃고 오히려 신흥 강자인 2K, 카카오게임즈나 그리고 게임즈 내의 시총 대장주인 크래프톤 이런 쪽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죠. 나흘 만에 2천만 다운로드. 왜냐면 5천만 사전 예약자였으니까. 그리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인도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좀 벗어나서 165개국에서 게임 인기순위 1위 찍을 정도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동안에 50만 원 선, 49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공모가였는데 그 선에서 약간만 넘어서면 꼭 50만 원 넘어서면 꼭 떨어지는 모습이 3개월 동안 나타나다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3개월이 지났으면 오버행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상장을 했었을 때 기관들은 1개월 락업,
3개월 락업, 6개월 락업을 걸게 되는데 락업이란 얘기는 내가 청약을 이 정도 100이란 물량을 받으면 이 물량을 앞으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앞서 1개월이면 1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락업 물량에 대한 오버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근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크래프톤이 뭐 성장할 것 같고 다 알겠는데 이미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봐야 되는데 뭐 있을까요? 실제 들어왔던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가격대가 대략 한 49만 원에서 50만 원, 49만 8천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50만 원 선 중반? 이제 넘어서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타 뭐 위메이드가 올해 뭐 900%가 올랐다. 10배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많이 오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테이트 관련되어서 향후에 이제 이번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그 첫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업데이트 한 번씩 하면 매출이 이렇게 한 번씩 튀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따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최소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보게 되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체크를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초기 이런 그 선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크래프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코스피 대장주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최애 종목인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가 50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말 기준으로 소액 주주 수가 518만 8,804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분기보다 약 64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5,182만 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한 명이 주주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저 이건 처음 알았어요. 소액 주주가 500만 명을 넘겼다. 야. 그럼 이거 주총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총회를.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소액주주 수는 3배나 늘었지만 다만 지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액의 주주를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들맨이라는 거죠. 믿을 수 미들맨. 있다. 증시에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만 보면 사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실적으로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가지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15조 8천억이었나요? 그러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이익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물론 일부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지난 20년, 30년을 되짚어보면 삼성전자만큼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실적은 올해 3분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기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이익을 거뒀다. 실적은 잘 나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러면 그 괴리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침 올 한 해 내내 거의 10만 원에 육박했었던 주가가 최근에 7만 전자라는 6만 전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다른 대형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땠는지 알아보셨다고요? 네,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다른 대형주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에 소액주주 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업의 소액주주 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수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소액주주가 많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인지도 궁금합니다. 앵커님 생각에는 어떤 종목이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현대차나 아니면 좀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얘기해주신 것들 중에서 2위는 나오진 않았고요. 2위에는 카카오가 있었고 이후 순서가 네이버,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SDI, H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럼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담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소액 주주님들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 행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년간을 되짚어보면 이익의 증익 구간에서는 길게 봤을 때는 한 번도 실망감을 준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놓고 보면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운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감은 있지만 결국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실적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걸 선 반영을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면 오히려 전 지금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는 7만 원 전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담아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담았는데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떨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더 떨어졌잖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장기 투자를 하면 최소한 나만의 본인의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앞으로 10만 원씩 10차례에 걸쳐서 하루에 뭐 2% 이상 떨어지면 담겠어. 아니면 현 시점의 가격이 7만 원인데 여기서 1,000원씩 더 떨어질 때마다 담겠어 하는 과정으로 담다 보면 이게 100만 원을 다 살 수도 있고 아니면 50만 원, 30만 원 살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게 하면 크게 떨어지고 크게 잃지는 않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길게 담아가시고, 그럼 언제 열어보느냐? 최소한 내년 6월 이후에, 내년 3분기 이후에, 그때 정도면 반드시 다운사이클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보통 주가라는 것 자체는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의 이런 실적 자체를 미리 선 반영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운사이클이 내년 3분기라면 2개 분기만 당겨도 내년 1분기, 그리고 4분기라면 내년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좀 잡아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3분기 이후에 좀 열어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생각하고 계신 우리 소액 주주님들은 창일행님의 조언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엔 삼성 다음으로 수익 주주가 많은 카카오 관련한 소식입니다. 올해 5월 네이버가 국내 최초의 한국어 기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버를 공개한 데이어 이번엔 카카오도 초거대 AI를 공개했는데요. 양대 플랫폼의 초거대 AI 선점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연구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은 16일 한국어 초거대 AI 언어 모델 코 GPT를 공개했습니다. 그냥 AI도 어려운데 뭐 초거대 AI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낯선데 초거대 AI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차세대 AI 기술이라고 합니다. AI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기존 AI보다 최소 수백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파라미터라는 단어도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네, 파라미터는 인간 뇌에서 학습과 연산을 담당하는 시냅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AI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크다는 말은 곧 AI의 지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KO GPT의 기능도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들을 가지게 됐나요? 네, 카카오 브레인은 KO GPT가 한국어에 특화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코 GPT는 주어진 문장의 긍정, 부정을 판단할 수 있고 문장을 요약할 수 있으며 또 문장을 예측하는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나 상품 리뷰를 봤을 때 해당 리뷰가 긍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리뷰를 짧게 요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주 동안 식물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이후의 문장을 그래서 식물이 꽃이 피웠다라고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음 이야기를 스스로 쓸 수 있는 AI 소설가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에 AI 선점 경쟁에 맞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거대 AI 경쟁에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초거대 AI는 기존 AI와 달리 특정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에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기업의 모델을 사서 써야 하기 때문에 기술 자립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IT 서비스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님의 관점으로는 초거대 AI에 대한 이 증권가 분위기는 또 어떤지 여쭤볼게요. 사실 저 KOGPT를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사실 네. 이쪽에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 자체가 급등했다는 이런 분위기를 이번 주에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AI라든지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을 때 당시의 시장 분위기가 어땠나에 대해서 지금 복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서버용 D램, 낸드 쪽 생산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쪽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AI, 머신러닝 기반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런 CPU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GPU 쪽, 그래픽카드를 병렬로 연결하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주식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이런 쪽과도 연결이 지어 있고 양자 컴퓨터가 되었던 이런 AI가 되었던 이와 관련되어 있는 쪽과 다양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머리 쪽을 스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 쪽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이런 쪽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런 쪽 관련해서 AI 쪽 관련된 랩단 그러니까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차세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욕을 많이 먹었었던 부분은 이런 신기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추정치에 미달을 했었고 일회성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2019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씨를 뿌려넣었었던 3년간 뿌려넣었었던 부분 자체의 수익화를 거두기 시작을 하면서 2020년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었고 특히나 이런 플랫폼 바람을 타고 2020년, 21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물론 최근에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일부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개발에 큰 폭으로 투자하는 부분 자체가 향후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수요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지금 많은 뭐 카카오 자회사들, 네이버 자회사들 해외가 되었던 국내가 되었던 이런 부분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그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리뷰를 빠르게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그러니까 AI가 판단을 하고 나서 부정적인지 그리고 긍정적인지 이런 리뷰 관련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뉘앙스라는 이런 엔진 자체가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는 뭐 브리스텍 같은 경우 아니면 고객센터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전에 뭐 시장에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쪽과도 일정 부분은 그냥 테마성으로 연결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OGPT에 대해서는 되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저도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낸드를 생산하는 기업, 뭐 엔비디아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초거대 AI 관련 이슈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금주 경제 뉴스와 함께 투자 관련 정보들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 관심 가져보면 좋을 일정들 간략하게 저희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22일에는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같은 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김부겸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청년 고용 확대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에는 네이버에서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를 개최합니다. 25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디아블로의 모바일 게임인 디아블로 이모탈이 한국 CBT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창윤 이사님, 혹시 다음 주 일정 중에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일정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하는 금통위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고요. 올해 마지막 금통이잖아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 같은 경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90% 이상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재율 총재 이런 부분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물가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금통위
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돈값 이런 부분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또 크게 보았었을 때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장주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되었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임이 되었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어떤 투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이런 부분 같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경제 뉴스 또 관련 투자 정보를 함께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